네, 안녕하세요. 다래밭에 가 있습니다. 잠깐 와봤어요. 이제 개화가 시작이 되려고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어갖고 이렇게 꽃들이 터지려고. 양지 쪽 제일 먼저 이제 꽃을 매달고 나왔던 순이 나왔던 곳은 지금 꽃이 하나둘씩 터집니다. 근데 지금 산 밑에 쪽으로 이쪽으로는 아직 꽃이 터지지 않고요. 아마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막 꽃이 터질 것 같습니다. 개화기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물 관리예요. 다행히도 올해는 지금 개화가 마무리되는 5월 26일까지 일주일이죠. 이제 첫 꽃이 터지고 나서 일주일이면은 이제 착과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일주일 동안은 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낮 온도도 굉장히 따뜻하고 좋습니다. 야간 온도도 12도 밑으로, 13도 밑으로는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작년처럼 막 저온 피해며 막 이런 거에서 조금 안전하긴 한데, 문제는 지금 응해가 왔을 거란 말이에요. 응해가 왔을 텐데, 이제 착과가 이제 끝나는 시점, 일주일 이후에 바로 응해 잡아야 됩니다. 지금 가장 긴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5월달 내내 계속해서 추웠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지금 벌도 많이 없고 매개충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보니까 노린재들이 막 날라와가지고 앉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노린재 방제 또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수분 스트레스가 가장 무섭습니다. 수분 스트레스는 뭐 포도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온도가 떨어지는 요 시점에 수정기 때죠. 수정기 때 물이 들어가면 온도도 떨어지지만, 온도 떨어지면서 또 이 꽃받침 뒤쪽으로 이게 이제 물을 막 밀어내면서 요 꽃받침 뒷부분이죠. 이 부분으로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분이 이쪽으로 나오면서 요게 물러서 떨어지는 거예요. 요게 낙화됩니다. 그리고 착과기 때도 수분량이 많으면 이 부분 밀려서 떨어지거나 무름병이 발생하거나, 또 너무 습하다 그러면 곰팡이병 와가지고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무서운 게 또 뭐냐면, 착과된 시점에서예요. 착과된 시점에서 낙화 또는 낙과가 심한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겪어봤는데, 뭐 이제 어쩌다 한두 나무씩 겪어봤는데, 요지는 뭐냐면 비가 와가지고 바닥에 이제 수분이 충분한 데다가 그 해에 제가 거름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거름 많이 하고 하니까 이제 바닥으로 물이 스며들면서 질소 성분이죠. 질소 성분들을 녹이면서 이제 뿌리가 흡수하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열매 이제 막 신경 써야 되는데 갑자기 요양생장을 해요. 막 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막 새순이 튀어나오고, 막 가지마다 빈 눈마다 막 늦게 나오는 눈들 다 튀어나오고, 수세가 갑자기 확장이 되면서 열매를 떨궈요. 착과가 된 시점인데. 그래서 반드시 이제 질소거름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 시기에는 되도록이면 이제 물을 주지 않고 건조하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꽃을 이제 대량으로 유도를 해놨다 그러면은 적화 또는 적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못 모르고 이제 적과도 하고 그랬는데, 수정 상태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이제 비대가 되는 상황을 보면, 비대기 일주일 이후면, 그러니까 6월 첫째 주죠. 6월 첫째 주가 되면 미수정과 또는 수정 불량인 경우에 이제 기형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미수정이 됐을 때,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든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하여간 미수정이 발생했을 때 그 과를 선별해서 따내는 게 낫지, 미리 막 정리해 놨더니 나중에 되니까 손해가 너무 막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천천히 보고 있습니다. 포도 경우에는 이제 막 뭐 미리 어차피 한 송이만 놔두고 볼 거니까. 근데 포도 경우에도 꽃을 두 개씩은 놔둡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좋은 놈 선발해 가지고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조금 늦게 가야 되겠어요. 맨날 일찌감치 서둘러 갖고 지금 이 상태에서 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렇게 따내 버렸을 때, 다른 친구, 옆에 있는 친구가 미수정이나 또는 기형과가 발생하거나, 또는 저온 피해를 받았거나 수분 스트레스를 받아서 수정 불량이거나 열매가 못 쓰는 게 나왔다 그러면은 솎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도 이거 지금 제거한 상태에서 이걸 또 솎아내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착과기까지는 양분을 그리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비대기 때 양분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착과기까지는 기다리고, 착과가 된 시점에서 비대기 시작 일주일이면은
미수정이다 수정이 완벽하게 됐다 이거 알 수 있거든요. 기형과다 아니다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확인하고 적과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적과를 예전에 적화도 하고 그랬어요. 막 미리 막 꽃 따내고 막 이랬는데 그게 수량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좀 벌들이 와서 조금 이렇게 와서 들어와서 조금 돌아다니고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벌이 없어도 바람만 불어줘도 돼요. 사실 얘는. 근데 지금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목도 한번 둘러보고 다시 또 포도밭으로 가기. 이제 꽃이 터졌네요. 여기 양지 쪽 이제 꽃 터지는 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터지는데 음지와 양지 쪽 꽃에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나요. 한 3, 4일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꽃이 피어 있는 총 개화 일수는 약 7일 정도로 보고 있고요. 왜 잎색이 거무튀튀하지? 탔나? 걱정입니다. 저는 응애가 제일 무섭고요. 다른 거는 신경 안 씁니다. 다른 거는 걱정이 안 되는데 응애 오는 게 싫어요. 이상하게 응애 오는 게 싫습니다. 응애가 피해를 준다고 하더라도 전체 과원 면적의 뭐 2%에서 3% 이상은 아니에요. 한 1% 정도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나무가 이제 상태가 안 좋거나 조금 안 좋게 보이거나 이파리들이 조금 안 좋게 보이면 그게 싫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유목을 한번 둘러보고 가야겠습니다. 이제 유목들도 꽃이 터지네요. 이렇게 먼저 한 개씩. 또 너구리 왔었네.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꽃 개수가 꽃이 이제 고르게 오긴 하는데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이게 성목이랑 유목은 꽃 차이가 심합니다. 이게 보통 보면 선목은 이제 힘이 있기 때문에 꽃이 차이가 없어요. 꽃이 차이가 없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가운데 거 하나는 먼저 이렇게 크고 양쪽에는 지금 작잖아요. 아직. 근데 성목은 세 개가 비교적 고른데 이 유목들은 여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아직 힘이 좀 딸려 가지고 터졌는데 꽃 상태는 좋아 보입니다. 꽃 상태는 좋아 보여요. 왜냐면 안에 이제 꽃가루 이렇게 이제 수술에 꽃가루가 보이는데 노랗게 보여요. 얘는 이제 꽃가루를 물고 나오는 친구라 바람만 살랑살랑 불어도 이제 안쪽에서 수정이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수정이 끝나면 요 암술 부분, 지금 끝부분에 이제 하얀 수염처럼 보이는 저 부분이 새카맣게 거뭇거뭇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이 됐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수정이 끝나면 이 꽃받침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게 뒤로 밀리면서 갈색으로 변하면서 꽃받침이 흩날리듯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안쪽에 있는 지금 안에 들어있는 저 열매죠. 요 열매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수정이 끝나는 날, 꽃받침이 떨어지는 날, 이게 수정이 완벽히 됐다 안 됐다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하루 지날 때마다 열매가 커지는 게 보입니다. 비대되는 게. 열매 비대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일주일 차에 바로 열매, 미수정과 또 수정과 확인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별해서 따주고 하는 겁니다. 유모 날씨가 뜨거운데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잎색도 좋고요. 잎색도 이제 진한 초록색으로 넘어갔고요. 응애는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응애가 최초 시작 지점이 항상 보면 매년마다 왔던 곳이 심하고요. 그리고 이제 산 쪽으로 붙어 있는 곳, 특히 산지 쪽에 붙어 있으면은 응애가 자주 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바람 타고도 오니까 바람이 잘 드나드는 곳, 이런 데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잎의 뒷면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질문 주시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니까 열매가 이제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열매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열매가 떨어지는 건 대부분 미수정 문제입니다. 수정이 안 됐을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미수정이라는 얘기는 수분수가 반드시 필요한 품종인데 수분수가 없을 경우에
꽃가루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인공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꽃가루 사다가 인위적으로 이제 타서 그 설탕물에 타가지고 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키위 기준에서 이제 하시면 되고, 그 키위 기준에서 인공 수정하는 방법은 다 나와 있으니까 매뉴얼 찾으셔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미수정가가 발생이 높은 품종들이 또 있습니다. 수세도 약하고 그런 품종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품종마다 조금 다르니까, 저도 이제 아는 품종들은 알지만 모르는 품종들이 많아가지고 품종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품종을 내가 하고 있는데 요거 문제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 품종 표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대형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세가 너무 강한 경우, 막 도장지랑 막 이제 거름 밑에 바닥에 상황이 좋아가지고 막 쭉쭉 뻗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제가 장과지 형태로 쭉쭉 뻗는 애들은 꽃이 날아갈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맨 끝부분에 있는 거야 어차피 어쩔 수 없으니까 희생을 하는 거고, 양분을 당겨야 되니까 이 중간에는 대부분은 이제 결과지 마감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게 좋다. 그렇게 하지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꽃이 막 떨어진다. 근데 전체적으로 다 낙화되거나 또는 낙과되는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해보면은 막 칼슘이 부족할 때, 뭐 이제 바닥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도장지가 너무 우세해가지고 막 쭉쭉 뻗을 때, 그리고 이제 미수정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수분 스트레스,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막 물방울이 가지 막 이런 잘라놓은 곳이나 이런 가지 꺾어놓은 곳에 이런 데서 물방울이 맺힐 정도로 막 물이 밀려 올라오면 수분 스트레스를 받고요. 또 수분 스트레스와 같이 오는 게 저온 피해예요. 이제 수정기 반드시 필수 온도가 이제 23도, 최소 13도 이상이라고 했는데 13도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물은 요즘 물 온도 차갑잖아요. 그리고 바닥의 온도, 뿌리 온도도 내려가요. 이제 흙 속에 있는 그 온도도, 물이 들어가면 당연히 물 온도에 맞춰서 내려가는 거니까. 그리고 요즘 아침 저녁으로 계속 추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꽃이 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저온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 피해를 받으면 기형과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미수정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올해 보면은 지금 뭐 복숭아, 배, 사과, 뭐 자두 할 거 없이 일찌감치 꽃이 폈던 애들, 뭐 매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저온 피해로 막 낙과도 많았고요. 지금 보면은 복숭아 같은 경우에도 기형과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지금 막 7도, 8도, 6도 이게 지금 비대기인데, 한참 막 다른 과일들은 비대기 커야 되는데 크지 않고 온도가 쭉쭉 떨어지니까 기형이 발생하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세포들이 이게 분열을 해서 이제 확장이 돼야 되는데 커지질 않고, 이상한 이제 추우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생장에 저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달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달에는 이제 조금 더 뒤로 밀려 있으니까 꽃피는 게, 다행히도 지금 날씨가 잘 해주고 있어요. 이게 원래 지금 이 시기에 막 비 오고 막 이러면 머리 아픕니다. 근데 응애 발생도 비교적 안 보이고요. 없어요. 응애는 일단 안 보이는 게 더 불안합니다. 이렇게 보이면은 이제 왔구나 하고 이제 마음에 이렇게 막 준비를 하는데, 응애가 안 보이니까 더 긴장돼요. 이거 한꺼번에 또 막 오는 거 아닌가. 이쪽은 지금 양분 부족 현상이 보입니다. 양분 부족이, 이게 잎색이 저렇게 노릿노릿해 보이는 애들은 정말 질소 부족이에요. 전체적으로 저렇게 노랗게 보이는 건 질소 부족인데, 뭐 질소 부족인 경우도 있고 당연히 전년도에 뿌리 피해 봐가지고 회복하느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양분이 지금 제대로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개화기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양분을 넣어줘야 되고요. 지금은 뭐 거름을 넣어봐야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제 속성으로 넣을 수 있는 액비, 그리고 이제 물에 타서 쓰는 수용성, 그런 비료들을 추비로 넣을 겁니다. 화학비료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보면은 급할 때에는 한 1, 2회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주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조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못 모르고 막 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요소비료나 막 이런 거 많이 쓰면은 수간 터짐도 심하고, 예, 별로 안 좋더라고요. 확실히 이 산 쪽으로, 음지 쪽으로, 좀 시원한 쪽으로가 확실히 다래나무가 좋습니다, 상황이. 예, 음지 쪽, 시원한 쪽으로가 훨씬 좋아요. 올해는 이제 빨간색 계열 애들도, 붉은 계열 애들도 이제 꽃이 많이 오긴 왔는데, 꽃 피는 시기는 일단 비슷합니다. 얼추 비슷한데 확실히 수량성에서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는 어 그냥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일단 키워놨으니까, 예, 나중에 여기다 이제 붙여가지고, 예, 바꿀 거예요. 수확 목적으로 이제 키우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붙여가지고 쓰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햇빛이 비쳐갖고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저녁 때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더 와야 되겠습니다. 아, 뜨겁습니다. 낮 기온은. 만개는 앞으로 3일 뒤면 만개일 것 같고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계속 추워가지고, 온도 때문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온피예요. 저는 저온피라고 보고 있습니다. 꽃가루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물고 나올지는 확인해 봐야 되고요. 계속해서 저온 피해가 발생하면은 꽃에도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온 피해가 가장 무섭고요. 수분 스트레스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 착과 요 시기에는 방제라든지 뭐 일절 건드리지 않습니다. 예. 착과가 완전히 이제 끝나는 시점, 6월 첫째 주죠. 6월 첫째 주 비대기가 시작이 되는 그 시점에서는 이제 밑에다 줄 거 주고 위에다 줄 거 주고, 올해는 이런 식으로 낮에는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뜨거우면 이 잎들이 이렇게 막 구겨집니다. 그래서 요거, 예, 광합성 잘하라고, 예, 연면 시비 한두 번 할 거고요. 예, 이제 또 포도밭으로 가야겠습니다. 수정기 때, 예, 되도록이면 뭐 관수라든지 너무 무리하게 하셔서, 예, 꽃 떨구지 마시고, 이미 남쪽은 지금 착과 비대기가 시작이 됐을 겁니다. 예, 비대기 때는 물을 주셔야죠, 당연히. 예, 3일마다 한 번 또는 이틀, 이제 최소 일주일에 2회 이상, 예, 충분하게 이제 수분을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뿌리는 이제 다 뻗었을 거예요. 6월 달까지 이제 막 뿌리가 막 뻗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멈추거든요, 성장이. 그랬다가 장마철에 다시 한번 뻗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입니다. 예, 관리 잘 하셔서, 예, 좋은 결실 보시기 바랍니다.